반갑습니다. 심리학다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더욱더 행복하기 위해서요. 오늘은 인사이드 아웃 2에서 최고의 빌런 역을 했던 불안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 막연한 불안감들 되게 많죠. 그죠? 그래서 오늘 그 불안의 감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불안은 막연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이렇게 막연하게 느낄 때, 이럴 때 이것을 불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공포는 그 어떤 특정한 대상이 있거나 이유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을 때 이것을 공포라고 합니다. 자, 그럼 불안과 공포가 무조건 나쁜 그런 감정일까요? 아니죠. 진화론적 입장에서 보면 공포와 불안은 분명히 우리 생존에 아주 좋은 감정이었습니다. 자, 선사시대에 포식자를 만난 우리의 조상이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처럼 아주 느긋하고 편안하게 행동을 한다. 그러면 아마 그 포식자한테 다 잡혀먹혔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조상들은 어땠을까요?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고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겁니다. 아주 빠르게요. 투쟁, 도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불안과 공포가 아주 도움이 되는 감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개체로 봐도 그렇고요, 개인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불안이나 공포를 느꼈을 때 단기간에 아주 그 파워풀한 힘을 낼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몰랐던 그런 에너지를 확, 그것은 뭐 집중력 아니면 뭐 신체 능력, 이런 것들도 다 발휘할 수 있죠. 근데 현대사회는 이렇게 간혹 생기는 불안이나 공포,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어떤 그 일시적인 힘을 발휘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주 만성화되어 있는 질병의 영역으로 불안이 가고 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또 뭐 매스미디어들, 뭐 SNS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그죠? 그런 정보들, 알지 않아도 될 정보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고, 또 대인관계, 네트워크 이런 걸 통해서 또 사람들을 신경을 써야 되고, 뭐 다양한 역할들을 요구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그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우리가 불안이나 공포를 느낄 수 있는 환경은 더더욱 많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현대인들은 다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 과도한 불안이 됐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어떤 장점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각성해서 일시적으로 집중력이 향상되고, 그다음에 어떤 대단한 신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사라지게 돼요. 그냥 감정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리고 집중력이나 이런 거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사회 적응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려워지고, 또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서 아예 그냥 연결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딱 노출이 되면 불안 반응이 나타나고, 불안 반응이 나타나면 바로 이어서 어떤 신체 증상까지 나타나는, 그래서 이것은 질병의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류로 보면 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공황장애, 그죠? 정말 극도의 불안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낀답니다. 네, 실제로 잠깐 사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호흡법들, 이런 것을 통해서 이 공황장애를 치유하는 그런 이 연구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약을 먹긴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광장공포증. 네, 이 밀폐된 공간에서의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 것, 폐쇄공포증, 뭐 이런 것들도 되죠. 그 다음에 특정공포증이요. 이 특정공포증이 뭘까요? 동물, 피, 바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극도로 불안과 공포를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대인공포증, 대인관계, 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떤 남을 의식해서, 평소에는 말 잘하고 상당히 유머 감각도 있는 사람인데 어떤 발표를 하거나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는 장소에 있거나 이랬을 때는 정말 얼어붙어서 식은땀만 흘리고 있는, 이제 이런 경우도 대인공포증에 해당하죠. 범불안장애라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것에서 불안을 느낍니다. 예, 저도 이 범불안장애에 시달린 경우가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이 계속 나쁜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 범불안 장애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옆에 돌아보니까 뭐 자식도 사고 치고 아내도 사고 치고 뭐 돈은 모아놓은 것 같은데 하나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일이 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또 무엇인가 운동을 하면서도 뭔가 이거에 몰입을 못해요. 계속 불안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경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상황은 점점 더 나쁘게 되고 대인 관계도 더 나빠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험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저 스스로를 이 범불안 장애에서 극복하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는 그래서 범불안 장애를 극복을 했어요. 네, 또 이 불안이나 공포 장애 중에 분리불안 장애도 있죠. 그래서 애착 대상과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그런 감정들도 질병의 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약물 치료를 많이 권해요. 정신과에 가시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항우울제, 항불안제를 써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과 상의하셔서 약 처방 받으시고 약을 드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자, 인지행동 치료는 일단은 질환에 대한 교육을 해야 돼요. 기본적인 그 교육. 그러니까 이 질병이 어떤 종류다. 그걸 알아야지 내가 뭘 하죠. 그 다음에 이 불안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 불안 공포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훈련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왜곡된, 그러니까 내가 너무 과도하게 그것에 대해서 이미지를 잡고 거기에 대해서 확대 해석했던 것들에 대한 인지 교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 노출 치료가 있습니다. 그 불안과 공포의 대상에서 계속 순차적으로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로 계속 노출 치료를 하게 되면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환자가 됐을 때의 문제고요. 그러면 우리가 자가적으로 예방도 하고 자가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내 안에 빌런, 불안이를 다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삶을 루틴화 시키세요.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서 정확한 시간에 밥을 먹고 정확한 시간에 잠을 자고 이거를 꾸준히 반복하세요. 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내 삶에 침투하는 거를 조금 막으셔야 됩니다. 가급적이요. 네. 그냥 루즈하게 살다 보면 무슨 일만 있으면 타인에 끌려가고 무슨 일만 있으면 감정에 끌려가게 되고 무슨 일만 있으면 상황에 끌려다녀요. 그러다 보면 내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어떤 자신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불안이 좀 많으신 분들, 체질적으로 불안이 많으신 분들 계세요. 네, 그리고 아까 저처럼 경험적으로 불안이 많이 생기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무조건 삶을 루틴화 시키셔야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무조건 일어나는 시간을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세요. 그리고 식사를 정확한 시간에 하십시오. 아셨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피난처를 만드세요. 내가 쉴 수 있는, 이 공간에서는 내가 정말 릴렉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내가 정말 편안할 수 있다. 충전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런 장소와 시간을 꼭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다라고 하면 어때요? 근처에 조그만 카페, 아니면 뭐, 주부님들이거나 아니면 뭐 학생들이다 그러면 뭐 아파트 단지에 조그만 벤치. 저 자리는 내 자리야. 그리고 정말 나는 너무너무 불안하고 힘들고 이럴 때는 저 자리에 앉아서, 눈 감고 그냥, 편안하게 음악 들을 거야. 그러면 난 여기서 충전이 돼. 라고 하면서 계속 이걸 반복적으로 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불안에 대한 어떤 감정들이 많이 좀 내려앉아 사라질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엔요, 이 자기 통제감을 좀 느끼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하냐고요? 일단은 절제를 할 수 있는 것들을요, 조금씩 늘려보세요. 그러니까 절제하고 풀어주고를 반복해보세요. 자기 통제감이 내가 나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라는 감정이에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무엇을 내가 성취했다라는 감정보다 나를 더욱 단단하고 나를 더 신뢰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야식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술도 좋아하고 하는데 요번 주에는 금요일만 먹을래?
예전에 그냥 감정에 끌려다니고 뭐 사람에 끌려다니고 할 땐 뭐 월요일에도 먹고 수요일에도 먹고 금요일에도 먹었는데, 요번 주는 다 필요 없어, 난 금요일 날만 먹을 거야, 이렇게 해서 통제를 해보세요. 그럼 분명히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감이 확실히 높아지실 겁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은요, 시간을 좀 짧게 사세요. 우리가 길게 1년을 보고 평생을 보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불안해질 수 있고, 누구나 감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타인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개월 단위로 사세요. 그냥 한 계절이요. 3, 4, 1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봄에는 아무 일도 안 생긴다, 여름에는 아무 일도 안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때는요,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옳은 행동과 옳은 생각만 하십시오. 그러면 불안이 침투할 시간, 그리고 침투할 공간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셨죠? 우리가 자꾸 불안이 이 만성화돼서 범불안 장애로 가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계속 불안하니까 뭘 해도 이게 될까? 이게 될까? 계속 번뇌에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그냥 내 삶이 지옥이고 너무 불행해져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범불안 장애에 시달리다 보면 또 뭔가 몰입을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일의 성과나 대인관계도 나빠져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가 될 것 같으면 모든 걸 다 쏟겠지만,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러면 사실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좀 살살 할까? 그냥 대충 하지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모든 일이 다 이렇게 돼요. 범불안 장애. 이 불안과 공포에 내가 이렇게 침습당하면 결국엔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짧게 쓰시는 게 좋아요. 요번 봄에는 아무 일도 안 생겨, 정말 나쁜 일 아무것도 안 생겨, 이렇게 자신을 믿고 몰입하시고 가장 좋은 행동과 가장 좋은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내가 고민할 거, 남이 고민할 거를 내가 섞어서 나중에 다 고민해요. 그러고선 다 불안해집니다. 애가 대학을 못 가면 어떡할까? 그건 애가 공부를 잘하면 좋은 대학을 가겠죠. 남편이 아프면 어떡할까? 지가 운동해야겠죠. 지가 할 일이잖아요. 벌어지면 감당하면 되는 거고요, 저는. 맞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불안이 습관이 되다 보면 타인의 불안까지도 내가 다 끌고 들어와요. 그리고 실제로 해결하지 못하는 불안에 대해서 내가 거의 매일 그걸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내 것과 남의 것, 그것이 가족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아이들 거, 니들이 알아서 해. 일이 벌어지고 나면 내가 책임질게. 남편, 아내, 좋아, 니들도 알아서 해. 뭐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그죠? 그리고 내 것에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인정해야죠. 맞잖아요. 인과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요. 그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실수했으니까 분명히 비난받고 벌을 받고 또 불편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시고 그런 걸 다 피하려고만 생각을 하시면 이게 오히려 더 병이 되고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그 벌이 피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불편함이 피해지는 것도 아닌데, 맞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거를 구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양쪽으로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맞죠? 네. 불안은 불안대로 계속 쌓이고, 불안 좀 시간이 지나면은 그 결과를 받게 되면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뭔가 할 수도 없고 그냥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벌을 받든 불편함을 받든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셨죠? 네. 자, 현대사회는 사실 이 선사시대처럼 불안과 공포가 우리를 많이 보호해주는 시대는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네. 적당히 대인관계, 거리도 좀 두고, 그리고 적당히 이 소음이 많은 이런 세상에서 적당히 조용히, 그리고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적당히 소박하고 루틴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 진짜 나에게 의미 있는 것에 대해서 몰입할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번뇌가 불행이고요. 몰입이 행복입니다. 근데 그 몰입을 방해하는 게 불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불안이를 이렇게 잘 다루시면 분명히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